성주원 기자의 취재 현장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갤럭시 집단 소송 그리고 하이브 이슈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자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다룰 이슈는요. 논란이 됐었던 삼성전자 갤럭시 GOS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의 성능이다 이렇게 광고를 해놓고서 실제로 의도적으로 성능을 저하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됐었던 스마트폰 GOS 사태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비자들의 청구를 모두 다 기각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무엇이고 또 법원은 어떤 이유로 삼성의 편을 들어줬는지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 게임 최적화 서비스, 그러니까 게임 옵티마이즈 서비스의 약자로 해서 GOS 사태라고 이제 명칭이 붙여졌는데 이 GOS 기능을 소비자가 비활성화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GOS는 고사양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기기의 과도한 발열을 막기 위해서 CPU나 GPU의 성능을 좀 인위적으로 조절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스마트폰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역대 최고 속도다 이런 식으로 최고 성능을 강조하면서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런 게임 최적화 서비스가 작동이 되고 적용이 되면 실제로는 그런 최고 속도, 역대 최고 성능이 발휘되지 않는 것이니까 이것은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소비자를 속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삼성전자의 광고가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실제 손해와 또 그 손해가 광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광고는 기만적인 것을 일부 인정했는데 결국에는 소비자가 진짜 손해가 이로 인해 발생을 했는지 그 연결성에 대해서 좀 입증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입증이 부족했다라고 판단했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재판부는 먼저 소송을 제기한 그런 1,800여 명의 원고들의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1,800명의 원고들 중에는 이런 GOS 정책이 도입되기 훨씬 이전에 기기를 구입했던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 혹은 성능 제한이 해제된 업데이트 이후에 기기를 구입한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이 원고들 1,800여 명의 원고한테 일괄적으로 이런 손해를 이렇게 똑같이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법원은 GOS로 인한 성능 저하의 그 상황은 이 상황은 일부의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그런 좀 제한적인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이 GOS 기능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런 고사양의 게임을 돌릴 때 그럴 때에만 이 GOS 기능이 활성화되고 적용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 1,800여 명의 원고들 각자가 실제로 그런 GOS가 적용될 만한 고사양의 게임 앱을 실행했는지 이용했는지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도 이유로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자체는 기만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은 맞다라고 하면서도 그로 인해서 이 개별 소비자들이 실제로 내가 어떤 성능 저하를 겪었고 또 그것이 내가 이 구매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입증이 좀 부족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권리 침해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 발생 그리고 인과관계를 원고 측이 입증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GOS의 존재라던가 기능을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그 자체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 불법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네, 소비자 측에서는 이 GOS 의무 적용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네.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 기본법 위반이자 또는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위반한 불법 행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요. 법원에서는 GOS 기능이 일부 고사양 게임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성능에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GOS 적용 여부가 전체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통상적인 소비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품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GOS 기능이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모든 소비자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할 법정 의무까지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좀 아쉬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입증 책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할 때나 기업들이 광고를 할 때 지금과 같이 기만적인 행동이 인정이 되더라도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이번 판결은 네. 향후 IT 기기의 네. 어떤 성능과 관련된 소비자 집단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좀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소비자들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기업의 과장 광고 또는 기만 광고를 문제 삼더라도 개개인의 어떤 구체적인 피해 사실 또 그것이 이제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명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해야 한다는 그런 입증 책임의 어떤 장벽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앞으로 유사한 소송을 준비하는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정교하게 증거 수집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배상 책임은 면했습니다만 법원이 광고의 기만성은 일단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제품의 성능과 관련된 마케팅이나 광고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이제 과제를 안게 된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지금 이 판결은 1심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심과 혹은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 소비자 측에서 이제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1심 판결을 통해서 소비자분들도 입증에 대한 중요성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기업들 입장에서 보다 더 신중한 광고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선례를 남겨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심이라든가 앞으로의 판결이 또 어떻게 날지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요. 하이브입니다. 최근에 하이브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BTS가 완전체로 돌아오는 게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하이브 좀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풋옵션 소송과 관련돼 또 엮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관련된 이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방탄소년단 BTS 네네. 멤버가 이제 그 멤버들이 군복무를 마치면서 이제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고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네. 리포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이제 하이브와 미니진 전 대표 간에 또 260억 원대 풋옵션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어제 이제 열렸는데 여기에서 양측이 뉴진스 빼가기 의혹을 두고 한치의 양보 없는 그런 설전을 벌이면서 그 하이브의 경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또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풋옵션 소송의 핵심 쟁점, 그러니까 이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좀 엇갈리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제 이번 소송은 미니진 전 대표가 이제 하이브를 상대로 네. 어도 지분에 대해서 풋옵션,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 내 갖고 있는 지분을 이제 너가 사야 된다, 사줘라라는 그 풋옵션을 이제 행사하는. 그게 이제 작년 11월에 그 풋옵션을 행사했는데 이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계약에 따라서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60억 원대 풋옵션 소송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한 거고요. 이제 민 전 대표 측에서는 계약에 따라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하이브가 이 주식 매매 대금을 나한테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 전 대표가 이제 풋옵션을 행사한 것이 작년 11월인데 그 전에 작년 7월에 이미
주주 간의 계약이 해지됐다라고 하이브 측에서는 주장을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이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해서 이미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이미 우리 둘의 그런 계약 관계는 해지가 됐다라는 것이 이제 하이브 측의 주장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번 소송의 핵심은 실제로 뉴진스 빼가기 시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하이브의 계약 해지 통보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이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뉴진스 빼가기가 진짜인가 아닌가 그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제 변론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양측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을까요? 네, 하이브 측에서는 민 전 대표가 거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뒤로는 뉴진스를 빼가려고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작년 3월에 그 뉴진스 멤버 부모들과의 회동에서 이미 하이브를 빠져나간다는 목적의 회의 자료를 만드는 등 계획적인 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하이브 측에서 증거로 제시하려고 했고요. 반면에 민 전 대표 측에서는 이것을 소설 같은 황당한 주장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하이브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시점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7월인데 정작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그보다 한참 뒤인 작년 11월 말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간 순서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작년 11월 말에 뉴진스 member들이 하이브를 상대로 이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통보를 했고, 자기는 그 전에 풋옵션을 행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해지가 되기 전이니까 나한테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해라라는 것이 이제 민 전 대표의 주장인 것이고요. 하이브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 전에 이미 당신들이 뉴진스를 빼가려고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작년 7월에, 그러니까 11월, 민 전 대표 측은 이제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이브 입장에서는 작년 7월에 이미 당신들의 그런 뉴진스 빼가기 의혹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그러니까 민 전 대표와의 계약은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민 전 대표가 갖고 있는 풋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하이브 측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하이브가 이제 제시한 그런 카카오톡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증거 채택에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증거 공개 여부를 두고도 좀 신경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이 완벽하게 좀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누가 더 입증을 잘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경영진 간의 법적 분쟁이 쉽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BTS 컴백 기대감 때문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계속 높여잡고 관련된 기대감이 또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악재가 또 발생하다 보니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 점이 바로 이제 약간 좀 시장에서 바라보는 약간 네.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BTS 멤버 전원의 전역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될 그런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증권사들은 뭐 대규모 월드 투어 또 앨범 판매 등으로 인해서 하이브의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좀 잇따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이번 풋옵션 소송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하이브와 어떤 민희진 대표와의 소송들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룹의 핵심 경영진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경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고요. 어제 법정 공방에서 보듯이 상당히 양측에서 이미 뭐 갈등의 골이 매우 깊은 상황이다. 또 다음 재판은 이제 9월로 잡혀 있고 좀 이제 시간이 넉넉하게 좀 기일이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분쟁이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BTS 컴백이라는 강력한 펀더멘털과 그런 예측 불가능한 경영 리스크 사이에서 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GOS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BTS 컴백과 함께 그 기대감 속에 잘 가고 있는 하이브 미니진과의 또 이야기 이슈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성주원 기자의 취재 현장 성주원 기자와 함께 이슈 나눠봤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